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일주일 동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합니다. 강릉을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서도 사적 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학원과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옛 탄광촌이 몰려있던 운탄고도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와 대책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첫 시간으로 위기에 놓인 탄광촌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스쿠버 다이빙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오늘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미취학 어린이 4명, 20대가 5명 포함됐습니다. 12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고 외국인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속초에서도 5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4명은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가족이고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동해시에서는 고등학생 확진자의 동거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서철 동해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닷새째 2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린 지 이틀 만에 다시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에서 닷새째 2자릿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강릉시가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데다 특히 표본 조사 결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문화원발 또 외국인 집단 감염보다도 훨씬 중대하고 지금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부득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특히 20대 청년층이 절반가량 차지하면서 강릉 원주대 인근과 옛 터미널 주차장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영화관, 마트, 실내 체육시설 등 대부분 업종의 영업 제한 시간은 수도권보다 강화된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음식점과 카페 역시 오후 8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피서철 성수기를 앞두고 인력이나 음식 재료를 마련한 상점들은 한숨을 쉬고 있지만 일부 음식점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거나 손님을 최소한으로 받는 등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또 갑자기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그 어려운 시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또 헤쳐 나가야 된다고 보고. 해수욕장의 경우 야간 백사장 취식 금지를 넘어서 저녁 8시 이후에는 아예 출입을 금지합니다. 저희들이 8시까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일주일만큼은 강릉을 사실상 셧다운한다는 마음으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 확산에 당분간 잡힌 약속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루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퇴근하면 아무 데도 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집에 갔다가 또 직장 갔다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강릉시는 해수욕장 폐장까지는 가지 않는 대신 방역을 강화합니다. 방역 요원을 늘려 입장객 마스크 착용, 안심콜 등록 점검 등을 진행하고 발열 체크 후에는 체온 스티커나 손목 밴드를 붙여주며 피서객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 전담 병상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 수용이 어려우면 인근 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일주일 시한으로 내린 셧다운에 가까운 강경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시민들의 방역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을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서도 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방학과 휴가철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과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내일부터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강릉은 최고 단계인 4단계입니다. 낮에는 4명, 밤에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나머지 7개 시군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거리두기는 2단계지만 사적 모임만 놓고 보면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강릉 등 동해안 시군의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17일까지 나온 319명의 확진자 중 동해안 시군이 50%를 넘었습니다. 또 10대와 20대가 46%에 달했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밖 주민과 접촉해 감염된 확진자가 7월 첫 주 10명에서 셋째 주에 4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의 전파가 그 지역의 젊은 층의 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N차 감염으로 해서 이게 결국은 지역 전파로 다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병상 부족도 우려됩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69%. 원주와 속초에 34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또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추가로 엽니다. 특히 선제 진단검사를 강화합니다. 지난 9일부터 수도권 방문 관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통해 32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학원과 유흥업소가 대상입니다. 증상에 있고 없음은 상관없습니다. 학원과 과외 종사자는 8월 말까지 2주에 한 번, 유흥시설 종사자는 이달 안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대, 30대 젊은 분들께서는 당분간 활동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도민의 50%가 접종을 마치게 되는 8월 말까지 도민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시군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강원도 전체 방역망이 뚫릴 수도 있어 이번 주가 강원도 방역에 중대한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3을 제외한 학생은 아직 접종 계획이 없지만 교직원은 이번 여름방학 안에 초중고교 모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부작용 우려 때문에 맞을까 말까 고민을 해온 학생들은 이제야 홀가분한 표정입니다. 무서웠거든요. 근데 맞을 때 딱히 아프지도 않고 빠르게 접종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 수능 때 좀 안심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여름방학과 동시에 강원도 고3 수험생 13,000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18개 시군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고등학교 교직원 6,300명도 1차 접종을 받게 됐습니다. 재수생은 다음 달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 12세 이상에 대해 화이자 백신 사용을 허가하자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득과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접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직원들도 접종을 받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여름방학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는 초, 중, 고 모든 교직원과 고3 학생들의 2차 접종까지 마치는 것이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 활동을 하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 병지방 계곡입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주말이면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거나 계곡 주변을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대 남성 10여 명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모두 방역 지침 위반입니다.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오늘서부터는 4인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나눠져요. 얘기하면은. 그럼 또 딴 데 갔다 오면 없어. 그냥 또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도 덤벼낸다니까. 걸리면 내가 걸리지. 그래. 코로나 확산에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각종 제한이 많은 실내보다
가까운 계곡이나 도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체온 측정 시설이 없는 데다 출입 등록 절차도 없어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접촉자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개장을 앞두고 방역 지침을 마련했지만 계곡과 공원 등 다른 야외 공간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야외에서도 방역 지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 제한 시간 이후 도심 내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도 늘고 있는 상황. 방역 당국은 야외에서의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올해 9월이면 새로 바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2045년까지 법 효력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항구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지만 폐광지역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MBC 강원 영동은 옛 탄광촌이 몰려있던 운탄 고도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와 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지금도 위기에 놓인 탄광촌의 현실을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월군 김삿간 면에 있는 광부의 길입니다. 이곳엔 지난 1989년 문을 닫은 민영 탄광인 옥동광업소가 있었습니다. 석탄을 나르던 산길을 따라가다 보니 갱도를 바치던 나무 지주대인 이른바 동발을 만들던 건물 흔적이 보입니다. 몇백 미터를 더 걸어 들어가자 광부들이 쓰던 목욕탕 건물이 남아있고 곧이어 2.1km 깊이의 옛 탄광 갱도가 보입니다. 옛날에 몇천 명이던 게 저런 쫄딱구녕이들 다 없어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탄 질이 좋았어요. 화력이 좋았다고. 근데 저 하니까 점점점 없어서 고갈되고 그러니까. 지난 1989년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를 시행한 이후 국내 석탄 생산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석유가 석탄 연료를 대신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국내 석탄 산업은 더 사양화되어 갔습니다. 국내 석탄 생산량은 현재 30년 전보다 96%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때 300여 곳 넘는 탄광에 광산 근로자 6만 2천여 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4곳에 2천 명 정도만 일하고 있습니다. 석탄 산업은 끝없이 추락해 탄광촌은 지금 제2의 폐광 사태를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전 세계 공통 이슈가 이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탈석탄이라는 그런 트렌드 속에서 석탄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엔 현재 석탄 공사가 전국의 탄광 4곳 가운데 3곳을 운영하는데 이곳들도 몇 년 안에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탄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석탄광 확보량이 해마다 줄고 있는 데다 기술 인력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태백 지역의 위기감이 큽니다. 태백의 석공 장성 광업소는 지역 내 총 생산의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빠르면 2024년쯤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장성광업소의 폐광은 곧 지역의 붕괴가 되고 공동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반드시 대체 산업을 발굴한 이후에 폐광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척 도계에 있는 민영 탄광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10년 이후를 장담하기 힘듭니다. 무더기 폐광으로 경제적 파탄을 겪은 탄광촌의 위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해양 레포츠,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다이빙 활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강릉 사천면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30대 남자가 숨졌습니다. 스킨스쿠버 동호회에서 강습을 받던 중 뒤늦게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강릉 사천면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30대 여자가 숨졌습니다. 잠수를 했다가 30여 분 뒤 물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수중 장비를 갖추고 잠수하는 스쿠버 다이빙 동호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종 사고와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강원 동해안에서만 스쿠버 다이빙 사고로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올해 들어서도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능숙하지 않은 솜씨로 혼자 잠수를 하다가 공기 부족으로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다이빙은 짝잠수를 하고 철저한 사전 장비 점검으로 완전한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며 다이빙 중 수시로 수심 및 공기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사고의 주 원인입니다. 실제 수중 레저 업체 관계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동해에서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하다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강습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강사 2명이 기소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업체들이 많은 제주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강사들이 기소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지난 1월 강릉 사천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여성이 숨진 것과 관련해 수중 레저 업체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여름방학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꾸러미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꾸러미는 스마트폰 중독이나 비만 예방을 비롯한 방학 중 유의사항, 학교폭력이나 흡연 예방 등의 생활교육이 담긴 문서입니다.